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아니 수사도 안 하고 봐주기하고 뭉개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선택을 왜 합니까? 29일 유튜브 채널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올린 대장동 이런 정권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윤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지율 급락에 아내 김건희 논란에 더해 당내 불화까지 겹치며 벼랑 끝에 선 윤 후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 말 대잔치밖에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여집니다. 정치 입문 6개월 만에 극강의 극우정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주하기 시작한 그의 발언들이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같은 날 국힘당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앞두고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 쏟아낸 막말의 향연,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였습니다. 그는 현 정부는 물론이고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날선 공세를 폈는데요.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국힘당 윤석열 후보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초법적, 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집권 즉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원전 정책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중립 실현,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등 K원전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다 한류가 된다는 환상 속에 사로잡힌 듯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 원전을 줄이고 있는 마당에 원전을 더 만들고 수출하겠다는 발상, 언제나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그의 원전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비율 30% 공약에 대체 원전을 어디에 지을 거냐는 문제점과 원전이 목적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후보의 현실성 부족과 위험성을 꼬집으며 일부는 탄식하고 조소를 보냈는데요. 아무 대책 없는 원전 정책만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안동을 방문해서도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는데요. 안동 도산서원을 찾아 퇴계 선생의 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삐뚤어져 있나요? 정작 바로 세워야 할 것은 윤 후보의 양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에 의해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선 현 민주당 정부 인사들을 좌익, 혁명이념, 그리고 북한 주체사상 이론의 학습자라거나 무식한 삼류바보, 무능한 엉터리 정권이라고 맹비난하며 독재 정권보다 못한 것이 있다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반문재인, 반이재명 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검사 시절 자신이 수사하고 구속을 주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역 민심에 대해선 자세를 한껏 낮추며 달래기를 시도했습니다.
윤 후보 일정에 맞춰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우리공화당은 경북 선대위 출범식장 밖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45년을 구형했던 윤 후보의 사죄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사면 초과에 빠진 윤석열. 이게 현재의 그의 모습입니다. 연말 대선 전국이 연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힘당 윤석열 후보 간의 충돌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TV토론과 대장동 특검, 또 배우자 문제까지 전방위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토론 촉구에 대해 중범죄가 확정된 후보와는 토론할 수 없다고 응답한 윤석열 후보는 29일에도 비슷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이게 정답이지. 더 재미있는 거는 어떻게 이런 후보를 선출해 놓냐 이 말입니다. 민주당이. 그 자체가 그냥 배임 아닙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그걸 의사결정한 사람 멀쩡하게 있잖아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의식, 그 특수부검사의 묘한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일단 대장동 문제는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민간 개발하도록 부정대출 눈 감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죠. 그때 부정대출을 단속해서 대출 회수했으면 그냥 LH가 계속 공공개발했을 거예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두 번째로 LH한테 공공개발 못하게 하고 민간개발 시킨 압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잖아요. 성남시장 이재명이 나는 성남시가 공공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 절대로 못하게 시의회 동원해서 막은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어쨌든 민간개발업자가 일부 취득하고 내가 70%를 회수했는데 이 30%의 이익을 가지고 나눠 먹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죠. 제가 이 민간업자들에게 70% 가까이 회수하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1,100억 내가 추가 부담시켜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뺏은 사람이 이재명인데 내가 거기에 이해관계였으면 내가 왜 뺏었겠습니까? 도로 줬어야지. 누가 더 책임이 큽니까? 이건 국민의힘이죠.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민간업자들과 공공개발의 접점에서 이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우려했던 지점이죠.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좀 당황한 것 같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말이 지나치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역공했는데요. 토론하려면 특검부터 받으라는 윤 후보의 어조는 한층 높아졌고 이 후보는 토론도 특검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특검을 하면은 토론을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특검을 발목을 잡고 있거든. 본인들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수사를 하자. 이 후보는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윤 후보를 향해 앞뒤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고 윤 후보 측은 3년 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을 꺼내들며 이 후보 부인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다하다 김건희 사건을 해묵은 사건을 꺼내와 맞불을 놓는 건데요. 오죽 답답하면 저런가 싶다가도 이게 대체 할 짓인가 싶은 거죠.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을 꺼내와 물타기에 나선 건데요. 유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제도를 없애버리겠다. 좀 납득이 안 돼요. 부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부인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대학 사진을 올리는 해경궁 김씨를 모른다는 말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설전은 외교와 원전 정책 분야로도 번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 국민,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한 윤 후보를 향해 외교 의제와 관련해선 심사숙고하고 발언하라고 지적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원전이라고 한 이 후보를 향해 탈원전 정책엔 눈 감더니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윤 후보의 이런 거친 언행은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못 볼 꼴을 계속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대선 후보 등록일까지 버텨줬으면 합니다. 국힘당 대선 후보 교체는 그러니까 낙장 불입은 절대 안 됩니다.